자, 그러니까 싱글 아인슈타인 세오리는 싱글리 스페셜 relativity, 즉 다시 말해서 아인슈타인 세오리는 에너지에 대해서 개입을 안 했어. 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게 되면은 X쪽에 대해서는 맥스웰 방정식에서 시메트리가 있어서 잘, 그죠? 로렌츠 변환이 X하고 T에 대해서는 잘 되다가 운동량과 에너지로 갈 때 은근슬쩍 넘어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은근슬쩍 넘어간다는 얘기가. 즉, 힘을 왜 그렇게 정의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폼 모멘텀을 왜 그렇게 정의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것은 뭐를 만족하도록 정의한 것 뿐이냐면은 바로 아인슈타인 시오리의 ET라고 합시다. 아인슈타인 시오리는 P의 제곱 마이너스 M 스퀘어가 P 벡터의 제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식을 만족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두 그룹이 얘를 DSR로 만들 때 두 그룹이 생겼는데 DSR1은 바로 이 카파의 스퀘어 코사인 하이퍼볼릭 카파분의 P0 코사인 하이퍼볼릭 카파분의 M은 P의 스퀘어 익스포넨셜 카파분의 P0 이것이 아멜리노 까멜리아 이 친구들은 이거 만들고 굉장히 스타가 됐어요. 당연히 교수도 됐고 학계에서 스타가 되어버렸어. 이중상대성 이론의 창시자라고 해서. 근데 이거를 그냥 장난치듯이 만든 건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원래 오리지널 페이퍼는 굉장히 어려워요. 수학적으로 가능한 소위 얘기하는 호프 엘즈브라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카파는 바로 뭐냐면은 프랑크 에너지예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인슈타인 에너지는 에너지의 끝이 없어. 오케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 세오리에서 리미트 C를 무한대로 보내면 뭐가 나와야 돼? 뉴턴 세오리가 나와야 되죠. 그죠? 그 얘기는 DSR 세오리에서 리미트 카파, 에너지의 최대값 에너지의 최대값인 프랑크 에너지 카파를 무한대로 보내면 아인슈타인 세오리가 나와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카파를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은 간단한 테일러 전개를 통해서 아인슈타인 세오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 테일러 전개 상황이니까 하고. 이 친구들 말고 또 하나가 DSR의 2. 이 친구들도 또 스타가 되는데 이 친구들의 경우는 좀 더 예뻐요. 쟤는 하나도 안 예쁘죠. 근데 얘네들은 많이 예뻐요. P0의 스퀘어 마이너스 P의 절대값의 스퀘어 1 마이너스 카파분의 P0의 스퀘어 이퀄 M 스퀘어. 이것을 마게이로 스몰린 브라질 애들인 것 같은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뭔가가 있어서 DSR1인지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더 많이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유니크하지 않다라고 하는 현재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유니크하지 않으니까 확실한 지금 스타가 못 되고 있는 거지. 만약에 유니크 컨디션이 있어서 유니크하게 딱 만들고 세상에 프랑크 길이나 프랑크 에너지는 보존돼야 돼. 관찰자랑 상관없어. 그래서 탁 이례적으로 아인슈타인처럼 탁 결정돼 버리면은 아인슈타인이 틀렸어. 아인슈타인은 카파를 프랑크 에너지가 무한대라고 생각할 때 내 이론에서 아인슈타인 이론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갈릴레이, 뉴턴,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계승자야. 이렇게 떠들어낼 수가 있겠지. 근데 이게 유니크하지가 않으니까 결국 DSR이 좀 발전이 좀 더디게 되는 거죠. 이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 유니크하지 않으니까 그럼 모양에 의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뭔가 결정 조건들을 수학적으로들 많이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형태는 다 무슨 형태가 되냐면 F의 어떤 P0의 함수 빼기 G의 P0에다가 그 다음에 P 벡터의 크기의 스퀘어는 이것이 인베리언트 하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서 이제 서로 다른 F와 G를 갖다가 선택한 케이스가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얘는 바로 눈에 보이죠. DSR2, 그러니까 DSR1에서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시어리는 바로 뭐가 돼? 아인슈타인 시어리는 F를 뭘로 잡은 거예요? P0 제곱으로 잡은 거네요. G를 1로 잡은 거예요, 그죠? 아인슈타인 시어리는. DSR1의 경우는 F를 뭐 어떤 함수로 이 카파 스퀘어의 코사인 하이퍼볼릭 카파분의 P0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은 거고요. G라는 펑크션을 뭘로 잡았다? exponential 카파분의 P0 이렇게 잡은 거고, 저쪽에 등장하는 저 invariant라는 퀀티티를 이 카파 스퀘어의 코사인 하이퍼볼릭 카파분의 M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은 거예요. DSR2의 경우는 이렇게 완투를 붙인 거는 이제 논문 투고 시기 상황이, 논문에 실린 상황이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F를 뭘로 잡은 거냐면은 P0의 스퀘어에 1 마이너스 카파분의 P0의 스퀘어. 그리고 G라는 친구는 1 마이너스 카파분의 P0의 스퀘어분의 1. 그리고 인베리언트는 M 스퀘어로 잡은 거죠. 자, 일단 DSR1은 너무 복잡하니까, 모습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DSR 쪽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사람, DSR1이다, DSR2다, 이런 식으로. 뭐 더 나이스한 걸 찾을 수도 있겠죠, 이제. 성질이 더 좋은 거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일단 뭐 역사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오래된 얘기들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DSR1은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를 갖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싱귤러 스트럭처를 갖고 있죠. 즉, P0가 에너지잖아. 에너지가 카파가 되면은 결국 폭발해버리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가 카파를 넘을 수 없다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나 발음 못하겠네. 마기요, 스몰링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나왔던 아멜리노 카멜리아의 논문에서 모습이 너무 복잡하니까 그걸 갖다가 조금 더 간략한 형태로 수정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은 얘네들을 갖다가 얘네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 자, 뭘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일단 아인슈타인 이론에서 우리가 에너지의 부스트 베리에이션이에요. 그죠? X 부스트.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돼? K1하고 그 다음에 P0를 시킨 거죠. 그죠? 이것은 아까 뭐가 나왔냐면 P1이 나왔어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델타의 P의 1은 역시 K1의 P1이 될 거고, 이것은 같은 부호인 P0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죠. 자, 이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자, 이것은 결국 뭐가 되냐면은 P0를, 에너지를 프라임 빼기 P0에 한 것이 뭐에 비례한다? P1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게 정지 관찰자가 물체의 에너지를 플랑크 에너지 카파로 측정을 했어. 그죠? 근데 음직 관찰자는 카파에다 something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 P1이라는 운동량. 음직 관찰자는 프랑크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관찰했다는 얘기까지죠.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이 두 사람은 뭘 생각했냐면은 이 사람이나 정지에 있는 사람이나 V라는 속도로 로켓을 타고 가는.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있어. 이 친구는 에너지가 프랑크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프랑크 에너지를 갖고 있는 소립자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없어. 프랑크 에너지 너무 무거워서. 프랑크 에너지. 아직 없다고 그래가지고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쩌면 저 프랑크 에너지를 갖고 있는 미지의 입자가 거대한 어떤 중력벽에, 우주에 있는 중력벽에 다크매터로 들어있을지도 모르니까, 오케이? 뭐 다크매터가 꼭 쿼크나 양성자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을 일은 없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발견 안 됐다고 없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너무 현실주의적이라는 거지. 뭐 자기가 연구를 해놓고 죽은 다음에 발견한다 하더라도 죽은 다음에 발견할 걸 왜 하냐 하는 사람은 실용적인 사람이고 죽은 다음에 발견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사람은 이상적인 사람이지만 실제로 이상적인 사람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론 물리 세계에서. 자, 어찌됐든 간에 프랑크 에너지가 최대 에너지라면은 얘나 똑같이 봐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아인슈타인 이론에서는 안 일어난다. 왜? 이것이 두 관찰자에서 똑같이 느껴지려면은 결국 뭐가 인피니테시말이 됐든 파이나이트가 됐든 무조건 프랑크 에너지라는 이 P0를 프랑크 에너지로 선택되었을 때 프랑크 에너지의 두 관찰자 사이에 대한 값의 베리에이션은 0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프랑크 에너지를 프라임 관찰자가 보던 프랑크 에너지를 가진 입자를 정지 관찰자가 보던 같게 보여져야 된다. 프랑크 스케일이 인베리언트한 퀀티티가 되는. 따라서 아인슈타인 이론은 인피니테시말한 폼서부터 벌써 이것이 델타 카파가 0임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프랑크 스케일이 보존돼야 된다면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속칭 얘기하는 이 친구들은 뭐를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제일 이 친구들이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은 바로 에너지 부분이에요. 모멘텀 부분은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에너지 부분에서 저거 하게 되는데 모멘텀 부분은 왜냐면 1방향, 2방향, 3방향이 섞여서 모멘텀의 크기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주로 뭘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델타의 카파를 했을 때 이것이 0이 되는 미소 변환을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다 보니까 델타 P0라는 친구가 P1이 되면 되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1-카파분의 P0라고 하는 이러한 팩터를 넣어주면 오케이?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면은 델타의 카파 두 관측자의 프랑크 에너지에 대한 관측의 차이는 그죠? 카파를 주면 0이 P1이 어떤 속도로 어떤 운동량의 크기를 갖든지가 관계없이 0이 된다. 그러면 아인슈타인 시어리는 어디로 가느냐? 바로 여기서 카파의 존재를 인정 안 하고 입자들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에너지가 무한대인 경우가 아인슈타인 시어리 바로 P1으로 가게 되죠. 델타 P는. 따라서 아인슈타인 이론은 카파가 들어가도록 수정돼야 된다는 것이 프랑크 스케일이 들어가도록 수정돼. DSR은 지금들도 많이 하고 있고 아주 수학적으로 제일 잘하는 사람은 지금 케임브리지 대학에 있는 마지드라는 사람이 한번 논문이 마지드의 논문은 볼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보는 순간에 자기의 한계를 느끼게 될 테니까. 그래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마지드 같은 경우는 얘를 뭐는 카파 로렌츠 시메트리라고 그래가지고 수학을 쓴 거죠. 거의 수학책을 이해가 거의 안 될 정도로 완벽한 수학으로 만든 카파가 들어간 로렌츠 변화, 카파 로렌츠 변화 또는 카파 포항가의 변화.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오메가 델타 델타 P0가
우리가 그러니까 새로운 new, 그러니까 DSR의 시메트리가 되는 P0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1 카파분의 P0하고 P1 이렇게 되고, 델타 P1 역시 마찬가지로 DSR의 바 하나에다가 P1을 액트시킨 건데, 이것은 어떤 P0의 함수에다가 플러스 P0만의 함수 곱하기 P1의 제곱 뭐 이런 형태로 놓고, 물론 더 브라브라를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 전개를 시켜가지고, 그 특별한 케이스가 바로 속칭 얘기하는 이 아인슈타인 케이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의 아인슈타인 케이스는 GP0가 P0고 HP0가 0인이라는 케이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속에 이제 카파가 들어가고 여기도 카파가 들어간다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속칭 얘기하는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의 x 프라임 0, x 프라임 1 다다다다 속칭 얘기하는 얘가 DSR로 변한다라는 거죠. DSR로 변한다. 그 DSR로 변한 이 친구에서 카파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바로 아인슈타인 케이스가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물리학이 혹시 어떤 다른 물리학의 근사인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something new를 갖다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고, 혹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한대까지 뻗어간다라고 얘기한 게 무한대가 아니라 최대값이죠. 무한대와 유한대는 하늘과 땅 사이의 수학적으로 아니 천지 차이예요. 근데 우리가 무한대를 너무 남발한 건 아닌가? 무한대를 남발하게 된 동기는 실제로 그럼 과연 무한대가 존재할 것인가? 우주가 무한대 아니죠. 우주가 어떻게 무한대? 계속 팽창하더라도 끝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무한대가 과연 존재하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맨날 x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을 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 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 무한대가 아닌데. 뭐 근사적으로 그 정도면 되지 않겠냐 하는 건데, 수학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를 위해서 개발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오히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가 아니라 마이너스 파이나이트에서 플러스 파이나이트가 훨씬 어려워져요, 수학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로 가야 뭐 가우시안 적분도 되고 뭐도 되고 해서 계산이 쉬워지는데, 마이너스 뭐 1억에서 플러스 1억까지 가는. 물리학자들은 마이너스 1억이면 1억 정도니까 무한대 아니가. 무한대로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상대적이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얼렁뚱땅 넘어가 왔던 무한대에 대한 어떤 어뷰즈, 그러니까 무한대를 갖다가 남용해 왔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경각심이 생겨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빛의 속도가 모든 속도가 무한대까지 뻗어가야 된다는 거에 대한 속도의 무한대성에 대한 남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다라는 최대값을 생각을 하게 된 거고, 프랑크 스케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프랑크 스케일까지니까 모든 양들이 최소값이 있거나 최대값이, 그게 오히려 더 합리적일지도 모르지, 어쩌면.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아직은 아인슈타인 S알파가 뭐 DSR이나 아니면 다른 비욘드 아인슈타인에 대한 이론을 갖다 제기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니들 미친 소리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아직. 근데 그건 아인슈타인이 처음 떠들어댔을 때도 미친놈 취급당했다는 거죠. 계속 노벨상도 그걸로 못 받을 정도로 계속 미친 사람 취급당했고, 천재 또는 미친 사람 이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DSR 같은 경우도 역시 학계 이런 데 나가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 사람들을 미친 사람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기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이스한데? 뷰티풀한데?
해볼 만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 세상이 만약에 이론이 변화되지 않고 120년 된 게 그대로 파묻힌다면은 이론 물리학자가 할 일이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 DSL에 대한 기본적인 맛만 조금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때 얘기한 것처럼 미분기하학을 짤막하게 곡선과 곡면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상. 그리고 나서 다시 아인슈타인 방정식 쪽으로 들어가서 블랙홀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합시다. 오케이. 시간 넘었네.